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로고에 적힌 문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구를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비서 부당해고 논란인데요. 한 정의당원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처음 논란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비서가 운전 중 SNS 채팅을 하거나 지각이 잦아서 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반면 면직된 비서도 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부당한 해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의당은 이와는 별개로 류호정 의원의 언론 대응에 대해서 노동 존중의 기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엄중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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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편을 우리가 찍고 있는데 지난 화가 굉장히 반응이 어마어마한 뜨거웠잖아요.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삐. 390%로 급증한 거죠. 급증했다고 해요. 390%가 아니라 3,900%. 그만하세요. 예. 자, 어쨌든 우여곡절 시작이 끝에 좋습니다. 2편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죠? 오늘은 이 정치의 계절에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정당이 있어요. 지금 바로 정의당인데요. 원래 시작은 정의당의 한 당원이 페이스북에 류호정 의원이 소속돼 있던 그 비서를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그 류호정 의원 쪽은 그 당원의 폭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지난해 비서를 면직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가 돼간다. 그리고 해당 면직된 비서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궁금한 건 진짜 그런가 하는 거죠. 그 비서의 입장이 안 나왔었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 서로 합의가 됐다면 그 또 다른 당원이 그런 것을 굳이 SNS를 통해서 알릴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뭐 풀리지 않은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또 뒷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죠. 저희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할 계획이고 지금 심경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좀 들었고, 저희가 단독 기사로 냈던 것이 류호정 의원실에서 면직된 비서가 이제 류호정 의원을 상대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 면직할 사유가 있었다라는 게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었어요. 그게 운전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SNS로 채팅을 하더라. 운전을 하는데 시간 맞춰서 딱딱 오지 않더라. 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많이 좀 물리게 했다라든가. 제가 그 면직된 비서님하고는 이렇게 여러 차례 좀 그 교신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크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이런 정책도 만들고 싶고 정말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기대, 바람들이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멀어지더라. 그런 역할에서 내가 주업으로 하지 않았던, 내가 전문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운전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뭐 실수가 잦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일을 문제 삼아서 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니까 서운한 거죠. 류호정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 뭐 전에 사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일단 비서 너가 수행 역할을 하기로 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운전의 역할, 뭐 시간 약속 이런 것들 잘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책임감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한 게 전혀 다른 거죠. 왜냐면 그 논란 있었잖아요. 왜 그 주차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 주차권 받아오라고 했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업무의 편익, 그 효율성 위해서는 의원이 직접 식사를 하고 주차권을 가져가는 게 못할 건 아니지만 그 국회의원 사회에서의 보면 관행상 과연 국회의원이 주차권까지 다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의정 활동 챙기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내가 하긴 너무 좀 바쁘다. 그러라고 이제 보좌진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독특하게 또 이게 하필 또 정의당이에요. 다른 정당보다는 그래도 좀 수평적인 문화, 조금 더 민주적인 문화를 좀 강조하는 정의당이다 보니까 그 면직된 비서 입장에서는 아니 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나타낼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말에는 이 면직된 비서가
그냥 수행비서,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라 정의당의 전국위원으로 선출이 됐어요. 이제 의원실에서는 사실은 의원실에서는 의원과 수행비서 어마어마한 뭐 격차가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전국위원, 대의원대회 같은 건 전국위원 안에서는 당신도 전국위원이고 나도 전국위원이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단 의원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계가 확실히 나뉘어져 있는 좀 작은 회사 같은 느낌인 거죠. 대단히 권위적이에요. 사실 네, 대단히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의원실이. 고용과 해고를 그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안에서도 계급이 딱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의원,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급 이하 비서, 그 비서 아래서도 계속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거든요. 전문성을 띠고 있다기보다는 그 의원이 정말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편안한 어떤 하루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랄까 좀. 말하자면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일상을 같이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류호정 불편하고. 입장에서는 제가 당신하고는 좀 불편하다라는 티를 냈던 거고, 이제 비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당신 수발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렇게 감정선이 더 그냥 쌓였던 거죠, 서로 간에. 이런 얘기를 알면서도 막상 이렇게 기사를 쓰자니 양측의 입장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싸움 붙이듯이 기사를 쓰긴 또 못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의 좀 본질이 뭘까,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기사는 못 썼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서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정말 속상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류호정 의원 또는 우리 정의당이 욕을 먹는 거 싫다, 이런 입장을 계속 저한테 줄기차게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배경에 대한 서치도 해보고 이 사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류호정 의원 개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그 이전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본 계기가 됐었어요. 류호정 의원이 이제 의원 당선되기 전에 근무했던 이제 IT 업체에도 접촉을 해봤는데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전에 밝힌 이제 입장으로는 부당해고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종합해 봤을 때 그 회사의 입장은 부당해고는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류호정 의원이 설립에 좀 노력을 했었던 그 업체의 노조 위원장한테도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위원장께서는 부당해고가 맞다. 류호정 의원은 그때 상당한 부당해고 피해를 입었었다. 뭐 광고 사직이라는 뭐 얘기를 회사에선 주장합니다만 IT 업계에서 광고 사직이라는 거는 사실 부당해고를 좀 포장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부당해고가 맞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위로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 류호정 의원 스스로가 과거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해고 노동자로서 내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더 대변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국회로 진입했던 건데, 이게 그럼 겹치는 거 아니야? 예전에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일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화가 났던 게 이전까지는 그냥 서로의 주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 기자회견 있잖아요. 네.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유호정 의원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좌진, 수행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판례도 유호정 의원의 그게 맞아요. 아니 그러면 법대로 할 거면 부당하게 그 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가 된 사람이 그러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이 정의당은 그래도 만약에 설사 유호정 의원의 말이 맞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란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노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모습이지 않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거죠. 정의당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은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었어요. 당시 이제 피해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으로 뭐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든지 뭐 언제 어디서였다 뭐 그 중간 사항은 사실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박수를 받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 사실들이 낱낱이 미리 언론에 좀 공개가 되고 2월 4일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합니다. 너무 자주 졸아서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아직은 다툼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그쪽을 상대로 당신은 이런 일을 쭉 했어라고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비서가 지금 가족도 있고 아이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그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어머니는 내 딸은 내 부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건 아직은 좀 다툼이 있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적절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안으로 지금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데 정의당이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정의당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노동에 대한 가치나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듬는 역할,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어 챙기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 논란을 보면 그런 기대에 약간 상처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 사그라들고 봉합되지 않고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저는 정의당이 지금 나아갈 바 많이 좀 정의당 스스로도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한번 돌이켜보면 정의당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박수를 많이 받고 그렇지 그게 바로 정의당이지 하고 사람들이 호응을 했었을 때가 그 노회찬 전 의원이 밝혔었던 그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하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정의당은 어떠해야 한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 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 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의당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가 아쉽고 정의당 당원분들 특히 지도부가 많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논란은 불거졌고 지금 갈등 봉합 과정인데 이번 기회를 꼭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답게. 네. 훅뉴스 더블랙 다음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